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사업 파트너이자 주치의로 활동하고 있는 경영지도사 김창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아이디어와 특허 관련 지식재산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사업화를 하지 못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들, 이런 분들 많으실 겁니다. 어때 사업을 하고 싶은데 자기 자금은 부족하고, 그리고 그 사업화 자금을 좀 무상으로 지원받고 싶어 하시는 사업장 예비 창업자들이 많을 걸로 아는데요.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지원 사업 같은 경우가 각 기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지원 사업이 많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앞으로도 이런 지원 사업이 나오면은 그때 바로바로 이제 이 정보를 여러분들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공문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보시는 공문은 20일 날 이제 공고된 내용인데요. 만 40세 이상의 중장년의 성공적인 기술 창업 실현을 위해서 IP 창업 패키지를 지원하는 2023년 중장년 아이디어 사업화 사업, 이렇게 해서 예비 창업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문입니다. 사업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장년의 창업에 적합한 IP 권리 확보, 그리고 제품 사업화 계획, 제품 검증, 투자 유치, 이렇게 IP 창업 패키지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원 규모는 총 10개 팀, 창업팀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팀당 최대 4천만 원 이내 지원을 하고요. 이 4천만 원은 창업팀에 직접 지원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보통 수행기간의 용역비하고 제반 비용 등에 사용을 합니다. 아시겠지만은 사실 정부 지원금을 창업팀에 직접 바로 통장에 쌓아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지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지원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창업 지원 10개 팀, 10명이 될 수도 있고 10개 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4천만 원, 자기 부담금은 20%입니다. 현금 15% 이상, 현물 5% 이하. 현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대표님이나 아니면 참여자의 인건비로도 충당이 되는데요. 보통 이제 현금 15%는 갖고 계셔야 됩니다. 자부담은 꼭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투자 유치 설명회도 지원을 해드리고, 신용보전기금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 네스트라고 하죠. 네스트의 가점을 또 주어지고요. 그리고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창업교육, 멘토링, 입주 기회도 제공이 되고, 이렇게 연계 지원도 가능하다는 지원 대상을 보면은 이제 신청 자격이 나옵니다. 신청 자격은 중장년 창업팀입니다. 중장년 창업팀 만 40세 이상 중장년한테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중장년 기준은 사업 공고일 2월 20일 기준 만 40세 이상자, 예비 창업자인 경우 신청자 본인, 그리고 창업자인 경우에는 기업의 대표이사가 중장년 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이런 이제 신청 자격이 있으니까 이 자격 여부를 정확하게 보시고 나서 사실 나머지 공문을 보시면은 아무래도 자격이 안 되는데 또 공문만 다 공부했다가 또 지원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원 대상을 먼저 꼼꼼히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비 창업자, 창업자. 요 창업이라는 개념은요, 실제로 창업 7년 이내 창업자라고 되어 있지만은, 창업은 만약에 폐업 경험이 있는 자가 똑같은 아이템으로 재창업을 한다, 이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종 업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를
사업자를 창업할 경우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요거는 이제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원 사업에 보통 이제 지원하시는 분들이 기존에 하던 사업을 뭐 서류상이든 아니면 실제 폐업을 하든 폐업을 하시고 나서 이렇게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꼭 기존에 생산하는 제품하고 다른 이종 업종의 제품을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해야 창업으로 인정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신청 기간은 이제 3월 6일부터 3월 20일까지 18시까지니까요. 요 시간도 꼭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청 방법은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선정 절차는 온라인 신청 그리고 심사 거쳐서 3배수 서면평가로 3배수 선발하고요. 그리고 발표평가 해서 최종 선정,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 선정 방법은 서면평가, 국민참여심사, 발표평가, 서면 40점, 국민참여 10점, 발표 50점. 아무래도 서면하고 그 발표가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표 프레젠테이션을 사실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 3배수까지 뽑는다는 부분. 그리고 선정 기준은 뭐 이런 그 지식재산의 혁신성, 사업성, 시장성, 창업 역량,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특허나 아니면은 가지고 계신 아이디어나 기술력이 아주 뛰어나지만은 실제로 그게 사업하고 연결되는 거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식재산의 혁신성과 사업성, 이 부분을 동시에, 그리고 시장성까지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아이템을 위주로 먼저 뽑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갖고 계신 아이디어나 그 특허나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한번 이런 거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한번 받고 싶다, 그럴 경우에도 한번 지원해 보시는 것도 뭐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지원 사업을 지원할 때 가점 기준에 해당되는 것을 최대한 한번 갖출 수 있으면 아무래도 선정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뭐 장애인 기업, 그리고 사회적 기업, 그리고 여성 기업 인정, 뭐 여성 기업 확인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가점이 3점이 되고, 뭐 중장년 기술 창업센터 입주 기업 또는 추천 기업, 이럴 경우에는 5점. 이런 부분이 사실 그 정량 평가에 있어 갖고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꼭 챙기셔서 한번 가점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공문을 살펴봤는데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점 요소를 잘 챙기는 겁니다. 사실 그 예비 창업자나 창업자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그 평가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크게 차이를 못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차피 그 정량 지표상에서 차이를 좀 보일 수가 있다면은 선정 가능성도 높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PT 부분에서도 물론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제한된 시간 내에 그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능력, 그거는 몇 번의 연습을 거쳐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본 내용은요, 어떤 사업화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받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는 유익한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짚어드렸고요.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나오면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